안녕하세요. 지식만두입니다. 여러분도 요즘 뉴스에서 저출산 문제라는 말을 정말 자주 들어보셨죠?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가장 낮은 출산율을 기록하며 인구 절벽이라는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. 사실 저출산 문제는 단순히 아이를 적게 낳는 현상만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. 사회 전반에 걸쳐 경제성장, 복지, 노동력, 연금 등 거의 모든 분야에 걸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고민해야 할 중요한 주제입니다. 그렇다면 왜 사람들은 아이를 낳지 않으려고 하는 걸까요? 우선 많은 청년들이 결혼을 미루거나 포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. 높은 집값, 불안정한 일자리, 육아 부담, 교육비 증가 등 다양한 요인으로 인해 출산과 육아가 부담으로 느껴지기 때문입니다. 실제로 통계청의 최근 조사에 따르면 결혼과 출산을 미루는 가장 큰 이유로 경제적 부담과 일자리 불안정이 꼽혔습니다. 그런데 정말 저출산 문제는 해결 방법이 없는 걸까요? 먼저 우리 사회가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부분은 바로 경제적 부담 해소입니다. 육아지원금 확대, 주거비 지원, 아동수당 인상 등 정부의 경제적 지원 확대가 필요합니다. 최근 유럽의 여러 나라에서 출산율이 증가한 사례를 살펴보면 출산과 육아 비용에 대한 직접적이고 현실적인 지원책이 효과가 있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두 번째는 일과 가정의 균형을 위한 정책 강화입니다. 많은 사람들이 육아를 포기하는 이유는 직장 생활과 양립하기 어렵기 때문인데요. 육아휴직을 자유롭게 쓸 수 있는 분위기, 탄력적 근무시간제 확대, 재택근무의 활성화 등 실질적인 직장 문화의 변화가 필수적입니다. 아이를 낳아도 경력이 단절되지 않고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면 자연스럽게 출산율도 올라갈 수 있겠죠. 세 번째로는 사회적 인식의 변화가 필요합니다. 아이를 낳고 키우는 일은 개인의 선택일 수 있지만 동시에 사회 전체가 함께 책임져야 할 일입니다. 부모들에게만 육아와 양육의 책임을 맡기는 게 아니라 사회 구성원 모두가 아이들을 함께 돌보고 성장시킨다는 인식이 필요합니다. 공공보육시설 확대, 지역사회 육아, 공동체 활성화 등 사회적 지원이 강화된다면 출산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 것입니다. 네 번째는 장기적이고 지속 가능한 정책 마련입니다. 단기적으로 출산 장려금을 일시적으로 지급하는 방식은 효과가 제한적입니다. 오랜 시간 꾸준히 시행되고 신뢰할 수 있는 정책이 중요합니다. 특히 교육비와 주거 안정, 양질의 일자리, 창출 같은 근본적인 문제를 지속적으로 해결하려는 정부의 노력이 필수적입니다. 해외 사례를 하나 볼까요? 프랑스는 출산율이 유럽에서 가장 높은 국가 중 하나입니다. 프랑스는 다양한 육아 정책과 함께 보육시설의 대규모 확충, 출산과 동시에 돌아갈 수 있는 탄력적인 근로 환경 등을 지원했습니다. 결과적으로 많은 프랑스 사람들이 출산과 육아에 큰 부담을 느끼지 않으며 출산율이 지속적으로 안정화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. 결국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려면 한 가지 정책만으로는 어렵고 사회 전반의 종합적인 개선이 필요합니다. 경제적 지원, 일자리 안정성, 사회적 인식 개선, 그리고 장기적인 정책까지 다각적인 접근이 동시에 이루어질 때 비로소 이 문제의 해결책을 찾을 수 있습니다. 우리나라 역시 지금부터라도 이러한 정책들을 현실적으로 실천해 나가야 합니다. 우리 모두의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가 있어야 미래의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지 않을까요?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. 지금까지 지식만두였습니다.